월드컵 최종 예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우리 과거 어땠는지, 쉬웠는지 안 쉬웠는지, 이런 거도 한번 훑어주시면서 지난 경기도 약간 좀 간평해 주시고,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항상 솔직하시잖아요. 그렇게 망했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저는. 역시 레드재민. 슛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황희찬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라 골키퍼 야 해가지고 앞에 바로 정면. 네. 그 두 장면 때문에 결국엔 졌다고 생각을 하고 비겼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경고가 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럼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뭐 망한 경기는 아니다. 왜요? 그냥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벤투 들어와서 우와 씨 벤투 와 짱 이런 적 없어. 그런 측면에서 네. 형 벤투 했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좀 반가웠던 거는 황민범 선수가 전반전에 이제 앞으로 손준호 뒤 황민범 앞 해가지고 했는데 확실히 유럽에 원래부터 센스가 좋았던 선수고 원래부터 과감한 전진 패스를 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 친구가 유럽으로 가면서 그게 더 좀 갈고 닦은 그런 느낌이 드는 패스를 제 눈에는 몇 번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유럽에 가야 된다. 무조건 유럽에 가야 되는구나. 저렇게 특히나 발전 속도가 큰 나이대에 있는 선수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어저께 느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유럽파 찬양은 아닌데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템포가 달라요. 어저께 경기를 보면은 템포가 11명이 이제 현장 직관의 이제 장점은 다 보이는 거잖아요. 유럽에 있는 선수들의 템포가 달라요. 그리고 그 외의 선수들은 좀 따라가지 못해. 진짜 미안한데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전반전만에 내려갔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본인한테도 되게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못 따라가요. 스피드를. 템포를 못 따라가요. 경기 템포는 제가 오늘은 좀 얘기를 들을게요. 저는 한번 여기 끝난 다음에 제 생각을 크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얘기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저는 웬만한 말을 줄이고 있는데 생각이 같은 거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경기 템포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쪽 미들 쪽에서 볼이 조금 더 의미 있는 패스들 상대를 부담시켜줄 수 있는 패스라든지 아니면 원투나 2자 연결, 3자 연결, 4자 연결 이런 연결들이 좀 더 나왔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불만이죠. 당연히 불만이고 어저께 벤투 감독도 이제 경기 끝나고 렉 오브 어그레시브 과감성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물어본 거거든. 무브먼트가 부족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들은 얘기가 아시안컵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카타르한테 져서 8강에서 떨어져 돌아왔는데 그 전에 라카룸에서 벤투가 화를 정말 많이 냈다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너네 왜 슛을 안 때리냐고. 그래 왜 슛을 안 때려? 왜 너네 슛을 안 때리니? 얘들아 박스 근처에 갔어. 골대가 보이네? 슛 때리라고. 아니면 돌파를 하든가. 그래야 뭐 엉덩이 맞고라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PK를 얻어내든지 뭘.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보면 공격. 파이널 서드에 들어가면은 벤투의 이제 말은 네가 몰고 들어가든가 슛을 때리든가 간결하게 찬스를 크리에이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엄청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저께도 보면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저는 축구가 이기기 위해서 그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골을 넣기 위해서 한다는 주의거든요. 축구는 이기는 경기가 아니라 골을 넣는 게임이다. 그래서 슛 안 때리는 거 되게 불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가면은 뭔가 그 앞까지 막 수비 블럭을 다 파헤쳐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골을 넣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가 뭐 될 리가 있나? 계속 끊겨 나오지. 왜 쟤네는 슛을 안 할까? 왜 슛을 안 하냐? 그거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또 하나를 뭘 봤냐면 사실 제가 이제 끝나고 토크할 때는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왜 볼 터치감이 그렇게 좀 떨어질까? 볼 터치하고 볼을 터치해서 주고 이러는 게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뭐 아까 이제 유럽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오자마자 얼마 안 쉬고 바로 경기를 해서 그런 건지 근데 대체적으로 결국 좋은 어떤 슈팅이가 이어지는 동작에서 패스건 간에 기본적인 퍼스트 터치가 된 다음에 가야 되는 터치감들이 잘 안 좋더라고. 터치감이 안 좋으니까
볼이 조금 튀면 상대가 압박 들어오니까 하다가 빨리 주려니까 패스 미스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터치감이 안 좋으니까 그게 패스건 슈팅이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리하게 연결하니까 뜨거나 벗어나거나. 그래서 야 이거는 근데 사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거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근데 또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토트넘에서는 그렇게 볼터치 잘하던 친구가 국가대표팀에 오면 약간 좀 둔탁해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볼터치 기술이 뭐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다. 자, 이제부터는 아예 볼터치 점수는 30% 이상 하락할 것이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똑같은 선수, 똑같은 축구와 똑같은 경기를 하는데 볼터치가 그렇게 누가 봐도 진짜 좀 둔탁해요. 튕겨나가. 이게 약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속팀에서 내가 패스를 받는 상황, 패스를 주는 상황하고 다르다. 국가대표팀에 상황이. 와서 뭔가 상황도 다르고 템포도 다르고 그래, 맞아. 스타일도 맞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패스를 잘 안 받아본 상황에서 자꾸 패스가 오니까 혹은 내가 패스를 주니까 그렇게 좀 계속 너무 쉽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막 받은 상태에서 패스를 주거나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 받는 거야. 이게 뭐 못한 얘기는 이제 그 정도 하고. 근데 김민재는 확실히 잘하더라. 김민재는 야, 그냥 거기서는 왜 벤 화이트 갔어? 아스날. 김민재 데려가면 김민재는 2년 반을 낭비한 거야, 진짜로. 와, 미쳤더만. 2년 반을 낭비했어요, 진짜. 난 너무 아까워, 그 2년 반이. 뭐 아직도 젊잖아. 뭐 젊은데, 난 진짜 너무 아까워. 너무 잘하더라고. 와, 잘하더라고. 미쳤더만. 이 친구는 피지컬이 약간 그러니까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서 나올 수 없는 피지컬의 속도에 그 키에 그 스피드에 그리고 수비수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감이잖아요. 그렇지. 선수가 어디로 저거 요로 오네? 그리고 그걸 한 0.1초 만에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지. 간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튀어 나가서 받아야 되나? 아니면 뒤로. 그 판단도 너무 본능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하고 몸 좋고 빠르고 뭐 심지어 이 친구는 얘기 들어보면은 주치 얘기 들어보면은 부상도 되게 빨리 낫는다는 거야. 주치의가 부상이 근육 부상을 당했는데 회복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대요. 김민재는 그냥 괴물인 거야 진짜. 진짜 괴물이네. 괴물인 거야. 뭐 딱 다쳤는데 이렇게 재생되는 거 있잖아. 비올프.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와, 이 친구 정말 그런 의미에선 좀 더 빨리 나가지. 더 빨리 나가지. 뭐 지난 거고. 뭐 지금 나가 잘하면 되죠 뭐. 개인 사정도 있었을 테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2년 반이 너무 아파.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떤 히스토리 최종 예선만 묶어온 겁니까? 최종 예선만 주로 했어요. 네, 그럼 한번 좀 빠르게 한번 훑어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은 우리나라에 개최했으니까 자동 진출했는데 2002년 멤버들이 뛰었었던 그 세대가 끝나지 않았던 즉 박지성, 이영표가 대표팀에 있었던 그 시대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어제 같았어요. 쉽지 않아. 쉬웠던 적도 없고 시원했던 적도 없어. 네. 그러니까 보면은 박지성, 이영표 둘이 빠진 그 이후 포스트 2002 멤버들의 첫 번째 그 월드컵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어요. 기억난다. 브라질 월드컵 때 그 월드컵 예선 때 정말 역대 최악이었어요. 기록이 최악이 아니고 물론 기록도 최악인데 상황도 정말 계속 감독하는 친구. 정말 최악이야. 그래서 조광래 감독이 일단 삿포로 참사로 날라갔고 3차 마지막 경기 최종 예선 그 전 단계 한 경기가 남았는데 여기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최종 예선에 못 나가는 그치. 대한민국이. 그렇지. 아시아의 호랑이가.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뭐 3차 예선이 어떠래 최종 예선이 어떠래 그러지만 일단 그때 14년 때도 그랬다는 거잖아 지금. 그때 그래가지고 협회에서는 지금 이 한 경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자, 내가 긴급 소방수로 투입됩니다. 맞죠?
근데 투입하는 그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근데 본선은 안 합니다, 뭐야 이게? 그치, 최강 감독이 왔는데 네. 예, 나는 그냥 응. 본선까지만 끌어가지고 전 본선 때 안 합니다 무조건. 응. 뭐 이렇게 선언해버렸죠. 그래서 본선은 유럽에 있는 외국인 감독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이었지. 맞아요. 아 그러니까 2014년이 대박이었네. 이때 진짜 대박이에요. 뭐 조광래 감독은 그 전에 만화 축구 얘기나 있다가 또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때 원래 안 되면 네. 말꼬리 잡아가지고 설화가 맞아, 돼. 맞아. 다 돼.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고. 최종 예선 전에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최강희 감독이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했어요. 대한민국 근데 심지어 이제 이때 해외파 국내파 뭐 서로 싸우네 또 밥 따로 먹네 이런 또 정말 최악이야.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최강희 감독이 이동국을 다시 부르고 K리그 선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국내파를 모아서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 3차 예선인데 쿠웨이트 전을 하나 놔두고 해가지고 이겨서 천신만고 끝에 최종 예선에 올라갔어. 본선에 올라간 얘기가 아니에요. 최종 예선에 천신만고 끝에 올라갔어. 최종 예선에 가서도 그나마 좀 이란한테 2번 연속으로 진 거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뭐 본선행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선에 가서 또 우리의 믿었던 그 홍명보 감독이 와장창 무너졌죠. 그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게 네. 2000 박지성, 이영표 세대가 끝났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당장 없어진 다음에 첫 번째 그랬네. 예선에서 이러고 본선에서 이러고 이러니까 네. 정말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네. 네, 진짜 네. 해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 세대가 딱 끝난 다음에 포스트 박지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2014년 어려웠다. 네, 어려웠다. 그 이때 심지어 브라질 월드컵 본선 앞두고 박지성 다시 소환하네 만에 그 얘기. 맞아요. 굉장히 논란이었죠. 예, 저도 그때 막 얘기했었어요, 해버지랑. 근데 그때 뭐 이미 무릎이 예, 작살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이렇게 망가졌으니 우리 지금부터라도 4년을 착실히 준비해서 그래, 그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으로 가자고 모두가 이제 대동단결해가지고 뜻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정말 훌륭한 감독님을 모셔왔죠. 슈틸리케라고. 슈틸리케 감독이 와서 심지어 아시안게임 여러분 짤랑스럽게 뭐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사람들 막 역시 슈틸리케 감독님. 나 그때 기억나. 이러고. 슈틸리케 그렇게 초반에 했잖아요.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다큐를 찍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발 좀 이러지 말라. 아니 금방 그 2014년에 홍명보 감독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니까 무슨 사람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폐기 처분했던 미디어가 뭐 한 경기 잘했다고 불면 후회한다. 좀 지켜봐라. 무슨 벌써 찬양 다큐를 찍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정말 그때 그랬다니까 미디어들이 슈틸리케 다큐 찍겠다고. 이때 진짜 그 초반에 결승전 끝나고 손흥민 울고 막 그 결승전도 정말 대박이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아시안컵 결승전 끝나고 그 한글 메시지로 가틀리케가 됐죠. 가틀리케가 되고 심지어 그 다음에 월드컵 2차 예선했는데 8전 전승 27득점 무실점 딱 해가지고 최종 예선에 갑니다. 슈틸리케오가. 이건 뭐 대박인 거예요. 이건 뭐 슈틸리케 데리고 온 사람 뭐 이렇게 포상해야 된다 뭐 가틀리케 난리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 예선이 시작이 됐죠. 첫 번째 상대가 중국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때도 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공안증 이겨보겠다고 한국에 있는 중국 팬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었어요. 아 그러네. 어마어마하게 왔고 그러네.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중국 팬들 들어가는 입구에서 중국 유니폼을 막 나눠줬어요. 어떻게 뭐 구해왔나 봐요. 누군가가 해가지고 정말 갑자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인데 저쪽에 오성홍기 몇천 명이 막 쫙 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분위기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오씨 천재인데 3대2로 이겼죠 한국이. 그래가지고 역시 중국 너희는 딱 해가지고 갔어. 이 다음에 이제 최악의 원정길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중국을 만리장성을 넘어선 그 슈틸리케오가 시리아에 가서 비깁니다. 0대0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카타르 꺾고 이란에 갔죠. 이란 그래 아시아의 맹주를 결정해보자. 톡 1대0 패. 그 다음 원정 중국 가서 충격적이게도 또 1대0 패. 중국에 진 거죠. 중국한테 졌어. 중국한테 졌어. 야 이거는 아니다. 자 이제 진짜 정신 차립시다 우리. 진짜 정신 차립시다. 그 다음 원정 경기에 가서 카타르한테 3대2 패.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역대급의 발언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기자를 뭐 했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왜 우리는 이렇게 결정력이 없냐? 그랬더니 슈틸리케 감독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죠. 우리 팀에는 소리아 같은 선수가 없다. 우리 사람들 잘못 들으셨지? 쏜? 근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카타르에 우루과이 출신의 카타르 기아 대표팀 선수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뭐 노련하고 문전에서 확실하게 골을 마무리할 공격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거기에 그냥 굳이 이렇게 이름을 말해가지고 심지어 이 우리랑 지금 월드컵 본선행을 놓고 싸우는 팀의 주전 공격수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론에 기름 뿌려진 거지 네, 그냥.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짜 명언이죠. 그 아까 아시안컵에 짤랑슬로워 해도 좋습니다 하고 소리아가 없어서 이게 이제 두 개의 명언을 남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고 이럴 때는 특히나 말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예, 말을 좀 줄여야 돼. 진짜 안 좋을 때는. 뭐 좋을 때 어떤 얘기해도 좋은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카타르한테 지고 돌아와가지고 슈틸리케 감독은 경질이 되고 부랴 이제 신태용 감독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마지막 두 경기를 비겨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막판에 시리아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맞아. 우리가 두 경기 비겼는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진짜 떨어질 뻔했지 진짜. 네, 이때 진짜 시리아가 이렇게 미친 성적을 거두지 못했으면은 우리 못 갔어요. 그때 한참 실제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냐면 진출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치. 이때 했던 얘기가 진짜 한번 좀 떨어져 봐야 된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다 이러고.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014, 2018이 다 이랬다고요. 연속으로. 여하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 기억이 월드컵 본선에서의 뭐 이런 거라든지 몇 가지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또 점점 쉽지는 않아지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속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면 2002년 전에는 어땠어요? 2002년 전에는 굉장히 뭐 이때는 드라마들이 좀 많지 않았나요 그때도? 굉장히 행복했죠. 굉장히 행복했다. 행복했어요. 1994년은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었죠. 네, 일본한테는 도하의 비극이죠. 네. 도하노 히게키. 이때는 되게 재밌었던 게 최종 예선을 도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회처럼 했어요. 네. 해가지고 경기를 그냥 거기서 확 해버렸는데 그때 마지막 바로 전 경기에서 한국이 미우라 카즈요시에게 한 골을 두드려 맞고 1대0으로 지죠. 이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 최종전 동시에 벌어지는데 그 직전에 순위표를 보면은 일본 1등, 사우디 2등, 두 팀 나가는데 한국, 이라크 3, 4등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라크하고 붙고 한국은 이미 탈락이 확정된 북한이랑 붙고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뭐 100대 0으로 이겨봤자 일본이 이라크 잡아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월드컵 안녕. 그래서 한국이 먼저 3대 0으로 이기죠. 이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할 수가 없죠. 저쪽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었으니까 2대 1로. 그런데 갑자기 이제 후반 추가 시간 46분. 46분 이라크가 말도 안 되게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자파르 옴란 선수가 헤딩골을 귀화시키라고 막 그러죠 그때. 헤딩으로 넣어서 극적으로 2대 2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그 순간 다 넘어졌죠. 그래서 이게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일본 축구는 이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였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이후에 굉장히 길게까지 남아 있었고 한국으로서는 이때 되게 좀 촌극도 많이 했죠. 그래서 자파르 선수는 최종 예선 끝나고 2달 뒤에 우리나라 초청받아서 와서 막 꽃다발 받고 공항에서 막 인터뷰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막
뭐 대단한 누가 와가지고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예. 이게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서. 이때만 해도 인천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국민 영웅. 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94년 월드컵에 나갔고 이 일본은 월드컵 첫 진출이 무산돼 버렸죠. 네, 무산됐고 네. 그 다음에 일본은 이번에는 우리 나간다. 야마토 정신 간바리마스 가치마스 니폰 데스 딱 그러다가 이민성한테 한 방 두들겨 맞고 도쿄에서 후지산이 무너지죠. 아 진짜. 네, 후지산 무너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이때 최종 예선 첫 4경기에서 그냥 4연승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그냥 4경기만에 아니 이때가 이제 했죠. 차범근 감독님이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예선에서 완전히 대박이었어 대박. 그래서 경기장 플랜카드가 뭐 예를 들면 진짜 차범을 대통령 뭐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광고를 다 싹쓸이했어요. 맞아. 예,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예선은 뭐 그냥 씹어 먹었고 건데다가 이민성 후지산 이것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끝났던 예선이에요. 이때가 진짜 어쩌면 굉장히 행복했던 예선이죠. 뭐 우리나라 2002년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고 보면은 2002년 박지성 이영표 있을 때도 그러네 그게 핵심이네. 행복하고 했지만 이 둘이 떠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행복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다. 지금까지다. 이게 이제 흐름이었군요.